번째 현대시부터 선생님이 해설을 해줄게요. 거의 가지문을 한번 봅시다. 가지문을 봅시다. 현대시 볼 때 선생님이 얘기했잖아요. 현대시는 반드시 여러분들 이걸 확인을 하셔야 돼. 제목을. 문학은 여러분들 제목을 보고 어느 정도 힌트를 좀 얻는 게 좋아요. 문학은. 알았죠? 근데 학생들 중에는 이것도 읽지 않고 바로 급해서 이제 본문 읽다 보면 무슨 내용인지 파악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알았죠? 그리고 선생님이 지금 오늘 설명하는 건 실전 읽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겠습니다. 알았죠? 내가 현대시가 나왔는데 아는 작품이 나오든 모르는 작품이 나오든 일단 처음부터 끝까지는 다 읽어야 돼. 정독은 해야 되거든. 알았죠? 근데 그 정독을 할 때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알려줄 테니까. 알았죠? 그걸 잘 여러분들 듣고 집에서 혼자 연습할 때 그렇게 연습하세요. 여기 여러분 맨 처음에 가지문은 제목이 설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알았죠? 이 설목이면 여러분 이 설자가 무슨 설자인 줄 알죠? 눈설자 아닙니까? 그죠? 그럼 이거 보면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 이해할 수 있어요. 알았죠? 요 정도는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눈 덮인 나무다. 알았죠? 요 정도는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시를 읽을 때 제목을 확인했으면 주로 이제 대상을 중심, 아주 중요한 대상들을 찾아서 뼈대만 이해하는 연습을 좀 하라는 거야. 알았죠? 뼈대만. 이게 어떤 단어는 내가 잘 모르겠다. 알았죠? 어떤 문장은 이해가 안 된다. 라고 해도, 알았죠? 뼈대만 이해하면 충분히 상황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 여러분들 1년에 보면 1년 한번 보세요. 1년에 뭐라고 돼 있어요, 여기. 나의 마음속 누구도 모르는 산등성이에 한 그루 설목을 갖고 왔습니다. 이게 여러분 줄이면 뭐죠? 이거죠, 이거. 나의 마음속에 뭐를 가꾸었다? 설목을 가꾸었다. 됐죠? 이게 다란 말이에요, 이게. 이해됐죠? 이 내용에 설목이 무슨 상징적 의미가 있는지 이게 생각하면 안 돼. 읽을 때는 원래 현대시를 읽을 때는 여러분 그냥 비문학 읽듯이 읽어야 돼요. 알았죠? 그리고 거기에 뼈대만 딱 파악하면 돼. 알았죠? 그럼 1년을 딱 읽고 나면 내 마음속에 설목을 키웠다. 이게 다예요. 알았죠? 그리고 2년을 보세요. 2년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 나뭇잎 지고 시냇물 마저 여인은 가을을. 가을이란 단어는 동그라미죠. 중요한 단어들이야, 이게. 원래 중요한 단어들은 여러분 문장에서 주어거나, 알았죠? 아니면 수식을 받는 말이 중요한 문장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을 파악하는 능력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건 비문학에도 중요해. 선생님 좀 이따 이제 비문학도 해설해 주겠지만, 알았죠? 비문학이든 문학이든 요약하는 능력이 좀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 그럼 거기 가을을 최후의 계절이라고 믿었던 그 어느 날, 됐죠? 사랑하노라 사랑하노라던 사람 떠나고 없으며. 여기까지만 딱 보면 여러분들 간단하게 줄이면 가을에 뭐 했다? 헤어졌다. 그죠? 그 정도는 파악할 수 있다는 거지. 이게 여러분 중간중간에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몰라요. 아니 왜 가을이 최후의 계절이라고 믿었지? 이런 건 몰라도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여러분 파악할 수 있는 건 이 사람이 지금 가을에 사랑하는 사람하고 뭐 했구나. 이별을 했구나. 요 정도만 파악하라는 거지. 실전 읽기는 이렇게만 읽는 거야. 아니 여러분 시를 여러분 어떻게 해요? 수험생들이 완벽하게 이해해서 문제를 풀겠어. 그러니까 원래 구체적인 상황 정도만 파악하고 문제를 풀면서 좀 더 이해해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런 읽기를 할 줄 알아야 돼요. 그 밑에 뭐라고 돼 있어요? 미워하면서 나를 미워하면서 내 옆에 남아줌이 더욱 100배는 고맙고 복된 것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미워하면서도 내 곁에 있었으면 좋겠다. 알았죠? 그러면 이건 여러분 이별에 대한 뭐가 있는 거야? 이별에 대한 뭐가 있는 거야? 아쉬움이 있는 거야, 아쉬움이. 그럼 요거 뼈대만 딱 보면 내 마음속에 설목을 가꾸었습니다. 왜 가꾸었는지 모르잖아. 왜 가꾸었는지 모르잖아. 알았죠? 그 이유가 밑에서 나오는 거야, 사실은. 그래서 원래 현대시도 보면 여러분들 잘 봐. 현대시도 보면 시문학도 내가 A라는 감정을 가지면 그 감정을 갖게 된 뭐가 반드시 나와야 돼. 이유가 꼭 나와야 돼. 알았죠? 내가 A라는 감정을 가지면 그 감정을 왜 가졌는지가 나와야 돼. 그럼 얘가 마음속에 설목을 가꿨다면 왜 가꿨는지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게 밑에 나오는 거야. 이 정도만 파악하고 끝내야 돼요, 사실. 읽기를. 무슨 말인지 이해돼? 여기 무슨 표현 방법이 쓰였는지, 어떤 뭐 시상 전개 방식이 뭔지 이런 거 고민하고 읽으면 안 돼. 읽을 때는 그냥 내용 파악만 하는 거예요. 내용 파악만. 됐죠? 그리고 3년에 가면 뭐라고 돼 있어요? 물방울 소리 하나 들리지 않는 두터운 철문 같은 고요 속에, 고요에다 동그라미 쳐. 이 고요가 바로 수식을 받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이 고요가 바로 수식을 받는 말입니다. 고요 속에 나뭇가지 사철 고드름 달고 소스라쳐 위로 설하게 뻗은 백엽보다도 희고 손실인 이 나무는, 나무 동그랗죠? 이 나무가 뭐겠어요? 제목하고 딱 보면 설목이죠. 그렇죠.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야. 그럼 지금 봐봐. 3년의 중심 내용은 고요 속에서 이 나무는, 요게 핵심어란 말이야. 요게 고요 속에서 이 나무는, 이해되죠? 그리고 여기 여러분 고드름이라는 단어도 나오는 거 보면 이 고요가 계절이 언제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계절이 언제라는 거? 겨울이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겨울이. 이해되죠? 겨울이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야. 봐봐. 이 고요 속에 이 나무는, 그 밑에 있는 문장은 무슨 뜻인지 몰라도 돼. 이런 거. 알았죠? 역력히 이 나무를 닮고 역력히 이 마음을 닮은 밑줄 거 내 사랑의 표지입니다. 이게 다야. 그럼 여기까지 읽으면 아, 나무는 바로 이거구나. 내 사랑의 뭐다? 표지구나. 요 정도는 알 수 있다는 거지. 이해된 거죠? 그럼 요 시를 다 읽고 나면 상황이 간단한 거야. 나봐. 내 마음속에 난 설목을 갖고 왔어요. 가을에 사랑하는 사람하고 헤어졌어요. 알았죠? 그래서 나는 겨울에 나무를 가꾸기 시작한 겁니다. 마음속에. 알았죠? 근데 이 나무가 뭐라고 돼 있어요? 내 사랑이라고 돼 있어요. 알았죠? 그럼 이 시를 다 읽고 나면 이 시는 님하고 헤어졌는데도 누구를 사랑한다. 그죠? 님을 사랑한다. 이게 다란 말이지. 이 정도 상황을 이해하면 이제 문제를 풀면서 이제 단어들의 이미지라든지, 알았죠? 상징적 의미라든지 이런 것 상황이 이해가 되면 어느 정도 문제 풀면서 이제 이해해서 풀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지금 이제 대부분 시를 못 읽는 학생들은 읽고 나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다는 이유 때문에 자기는 모르겠다고만 생각한다는 거죠. 이게 적극적인 읽기를 안 해서 그래. 대부분 여러분 읽을 때 소극적으로 읽는 학생들은 쭉 읽다가 어려운 부분이 나오면 머릿속에 이미 딴 생각이 들어와요. 알았죠? 그러다가 읽다가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많아. 이게 대부분 소극적인 읽기를 하는 사람, 학생들이야. 비문학도 똑같아. 비문학 열심히 막 집중해서 막 읽다가 어려운 부분 나오면 이미 머릿속에 잡념이 들어와. 딴 생각하면서 읽기 시작해. 알았죠? 그리고 이해가 안 되면 읽다가 포기해버려 그냥. 이게 이제 대부분 이제 국어 성적이 낮은 학생들이 갖는 잘못된 습관입니다. 이건 고쳐야 돼. 그러니까 내가 국어를 잘하려면 적극적인 읽기를 해야 돼. 적극적인 읽기를. 혼자 공부할 때는 여러분 내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이런 중심 내용을 파악하면서 읽는 연습을 하란 말이야. 아니 여러분 이 시를 배웠다 안 배웠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지금 일단 읽고 나면 뭐는 이해가 돼야 돼. 상황은 이해가 돼야 될 거 아니야. 알았죠? 그게 이해가 안 되면 문제는 풀 수 없어. 됐죠? 그리고 마지막 연은 중요하지 않아. 마지막 당신요 불씨 한 줌 머금고 죽어도 좋을 이 외로운 겨울밤입니다. 그럼 끝났어. 이 사람은 지금 겨울인데 밤이야. 이 밤에 뭐 느끼고 있어? 요 끝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선생님 시를 읽을 때 요 정도만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는 거지. 여기에 여러분 만약에 상징적 의미, 함축적 의미가, 알았죠? 그리고 어떤 문장은 이해가 안 되는 문장이 조금 있다. 나는 상징적 의미가 뭔지 모르겠다 하더라도 요 상황만은 이해하라는 거예요. 요거만. 문학을 읽을 때, 특히 시를 읽을 때는 여러분 요런 뼈대를 파악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 이해됐죠? 그리고 선생님이 지금 설명해 주니까 이게 어떤 상황인지 알겠죠? 그죠? 그럼 이건 여러분 보면 나의 마음속에 설목을 갖고 왔습니다. 좋아. 그 다음에 왜 설목을 갖고 왔는지 이유가 이렇게 딱 나오잖아요. 이렇게. 맞죠? 그리고 요건 이제 시적 화자의 현재의 상태입니다. 됐죠? 그럼 이 가시를 읽고 나면 내 마음속에 설목을 갖고 왔습니다. 가을에 나는 사랑하는 님하고 헤어졌습니다. 이 겨울에 나는 마음속에 나무를 가지고 있는데 그 나무는 사랑의 표지입니다. 알았죠? 이 겨울밤 많이 외롭습니다. 요 정도만 파악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 이 시 중심 내용은 뭡니까? 결국은 사랑하는 사람하고 헤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은 변함이 있다 없다? 없다. 요 정도는 파악할 수 있다는 거지. 그리고 요게 눈 덮인 나무예요. 알았죠? 눈이 무슨 색깔이에요? 흰색이니까. 알았죠? 그러니까 대부분 이 나무가 상징하는 게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요 정도가 될 수는 있다는 거지. 근데 이거는 읽으면서 파악하는 게 아니야. 문제를 풀다가 이런 단어가 나오면 그럴 수 있겠다 라고 연결을 시키는 거라는 거지. 됐지? 나를 보겠습니다. 나는 여러분 나시는 봐봐. 그대로 읽어보세요. 제목이 뭐라고 돼 있어요? 겨울날이라고 돼 있습니다.
겨울날. 이거하고 이거 공통점은 여러분 계절이 겨울이라는 거네. 그럼. 이해되죠? 겨울날이야. 그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중심 대상을 잘 찾아봐. 마음에서 봄과 여름에 마당에서 봄과 여름에 정든 얼굴들이 하나하나 사라져 갔습니다. 됐죠? 그러니까 봄과 여름에 정든 얼굴들이 사라져. 정든 얼굴에다 동그라미 쳐. 지금 정든 얼굴들이 사라지고 그렇게 명성이 높았던 오동잎도 다 떨어. 오동잎 동그라미. 지금 선생님이 동그라미 친 것들이 여러분들 문장의 주어예요. 문장의 주어입니다, 이게. 알았죠? 너희들이 이걸 파악하는, 이걸 찾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독해 능력이 좋아져요. 자, 그럼 오동잎이 문장의 주어고, 두 번째, 저무는 가을날에, 됐죠? 인가의 정서를 품었던 굴뚝의 뽀얀 연기도 찬바람에 그만 무색해졌다. 연기에다 동그라미 쳐. 그럼 이렇게 보면 돼. 이렇게 보면 돼. 1년을 보면, 야, 봐봐. 봄과 여름에 정든 얼굴들은 사라졌어. 그러고 나서 지금 뭐가 됐다니? 이거 간단하게 파요. 야, 봄과 여름에 정든 얼굴들이 사라지고 뭐가 됐다니, 지금. 이 문장만 딱 보면. 그렇게 명성이 높았던 오동잎도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굴뚝 연기, 뽀얀 연기도 사라졌어요. 됐죠? 그리고 그 밑에 줄에 바로 뭐라고 돼 있어요? 그런 늦가을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럼 결국 1년은 봄과 여름에 정든 얼굴 사라지고 그 다음에 가을도 가을인데 무슨 가을이 됐다? 그지? 오동잎도 떨어지고 연기도 사라졌다는 거, 늦가을이 됐다는 거야. 이해된 거죠? 요렇게 연결이 돼야 돼. 그러니까 봄과 여름이 지나고 뭐가 됐다? 가을. 이렇게만 이해하는 거야. 여기에서 여러분 연기가 무슨 의미고, 알았죠? 그 다음에 오동잎이 무슨 의미인지, 봄과 여름에 정든 사람들이 사라졌다니 그게 무슨 의미인지 이거 몰라도 돼. 이런 것까지 파악할 필요 없어. 실전 읽기에서는. 실전 읽기는 이것만 파악해. 봄과 여름이 사라지고 가을이 됐습니다. 근데 그 가을이 늦가을입니다. 요 정도. 이해된 거죠, 이제? 늦가을입니다. 그리고 밑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그런 늦가을에 김장 걱정을 하면서 집을 팔게 되어서. 됐죠? 그럼 이 사람 집 팔렸어. 야, 지금 늦가을이야, 늦가을. 야, 나봐. 늦가을이야. 조금 있으면 뭐가 와, 그럼? 그치, 겨울이 오는데 집이 팔린 거야. 그럼 니들 당연히 생각해봐. 집이 있다가 늦가을에 집이 팔렸어. 그럼 집이 팔린 상태에서 우리는 겨울을 맞아야 돼. 알았죠? 그럼 당연히 여러분 걱정이 될까 안 될까? 그게 밑에 보면 그 얘기야. 집을 팔게 되어서 다가오는 겨울이 더 외롭고 무서웠습니다. 이해된 거죠, 이제? 그럼 이 사람은 지금 봐봐. 이연에서 늦가을이야, 늦가을. 늦가을에 뭐가 팔렸어? 집이 팔렸어. 이것 때문에 지금 뭐를 걱정하고 있는 거야? 요렇게 정리가 되지 않나, 지금? 내용만 보면? 맞죠? 이렇게 정리가 되지 않아? 겨울을 걱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정도의 내용만 파악하는 읽기를 좀 하라는 거야, 선생님은. 고전 시를 읽을 때도 똑같습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시를 읽을 때 이게 내가 배웠냐 안 배웠냐를 떠나서, 알았죠? 주어진, 일단 시험에 나온 작품을 읽을 때, 알았죠? 요 정도의 상황만 여러분들이 좀 파악해 줄 줄 알면 충분히 문제는 다 해결할 수 있다는 거야. 특히 시문학은. 그리고 밑에 줄에 이제 나머지 걸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삿짐을 따라서 비탈길을 총총 걸었어요. 뭐 지금 집이 팔렸으니까 이사를 가겠죠. 두만강 건너는 이사꾼처럼, 이런 게 무슨 말인지 몰라도 돼. 알았죠? 이런 게. 두만강을 건너는 이사꾼처럼 회색 하늘 속으로 들어가서 식솔들이 저녁상에 둘러앉았습니다. 식솔들이 동그라미 쳐. 그럼 결국 야야 집이 팔리고 이사를 가서 가족들이 모인 거야. 가족들이 이제 모인 거야. 알았죠? 집이 팔리고 이사를 가서 가족들이 모인 거야. 모였는데 무너지는 허전함이 있어요. 어머니 한 분만 오시지 않았어요. 벼랑간 앞니가 무너진 듯 허전해서 눈 둘 곳이 없습니다. 그럼 일단 야야 집을 이사를 갔어. 지금 이 겨울에 이사를 갔는데 누구는 없는 거야? 누구는 없는 거야? 그죠? 이 가족들 사이에 어머니는 없는 거야. 근데 왜 없냐? 이런 건 밑에 문장을 통해서 알 수 있어. 근데 이 문장을 해석 못하면 조금 이제 선생님 보기에는 지문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알았죠? 그렇다고 이걸 이해 못했다고 문제를 틀리는 건 아닙니다. 일단 밑에 있는 문장 다 밑줄 그어놓으세요. 거기 뭐라고 돼 있니? 낯선 사람들이 축대에 검정 포장을 치고 초롱을 다 달고 가던 이튿날. 밑줄. 이게 원래는
어머니의 장례식을 말하는 거예요. 오케이? 이것 때문에 이제 우리는 어머니 죽었구나. 이걸 알 수도 있어야 되는데, 혹은 이제 수험생들 중에 이게 장례식을 뜻하는지 모르면, 알았죠? 어머니가 죽었는지 이건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건 알 수 있잖아. 일단 어머님이 가족들 곁에 없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이해됐죠, 이제? 그 밑에다 장례식이라고 써놓으세요. 목 없는 아침이 달겨들어서 영원한 이별인데 말 한마디 못하고 갈라진 어머니다. 일단 어머니하고는 가족들이 헤어진 거예요. 알았죠? 근데 선생님이 지금 설명을 했으니까 어머니가 죽었구나. 그래서 가족들과 헤어진 거구나. 뭐 이 정도를 이해할 수 있어. 근데 실전에서는 여러분 이게 어머니가 죽은 건지 아니면 가족들하고 그냥 헤어진 건지 이 정도만 파악해도 문제를 푸는 데는 어려움은 없다는 거죠. 그 밑에 줄에 보면 가신 뒤에 보니 세월 속에 묻혀있는 형제들 공동의 부엌까지 무너졌습니다. 알았죠? 공동의 부엌까지 무너졌어요. 그래서 낙엽들이 모일 데가 없어졌습니다. 낙엽은 동그라미죠. 이거는 읽으면 느낌이 와. 낙엽이 누굴까? 형제들 아니겠어요? 가족들 아니겠습니까? 그죠? 사람이 사는 것이 남의 피부를 안고 지내는 것이니 찬바람이 항상 인간과 더불어 있어서 사람이 과일만큼 있기가 어려워요. 무슨 문장인지 몰라도 돼요. 겨울바람에 휘몰리는 낙엽들이 더 많습니다. 겨울바람 세무천하. 그럼 결국 어떻게 보면 이 가족들은 어머니가 없는 상태에서, 나 봐봐, 어머니가 없는 상태에서 다른 집에 이사 가서 뭘 맞이하게 된 거야? 그지? 겨울을 맞이하게 된 거야. 그게 다란 말이야. 알았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단어는 3년에서는 요게 중요한 단어지. 겨울바람이란 단어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낙엽이란 단어가 중요한 단어예요. 이걸 파악하는 거지, 이런 걸. 그럼 어떻게 보면 낙엽들이 가을에 떨어진 나봐. 가을에 떨어진 낙엽들이 무슨 바람을 맞고 있는 거예요? 그지? 그게 다르잖아. 그럼 요 떨어진 낙엽은 누가 될 수도 있다는 거야? 어머니와 헤어진 형제들이 될 수 있다는 거지. 요렇게는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요렇게는. 알았죠? 그리고 이제 4연에 가면 자, 중심 내용만 봅시다. 고난의 잔에 얼음을 녹이며 찾는 것은 그 슬픔이 아니요 겨울 하늘에 푸른 빛을 띤 봄이었습니다. 야, 이거 그대로 해석하면 고난 속에서 찾는 건 뭐밖에 없었다? 야, 이 뜻이야. 이거 문장 보면 고난 속에서 우리는 뭐를 찾았다? 봄을 찾았다. 그럼 당연한 거 아니야. 사람들이 여러분 당연히 겨울이 힘들면 당연히 뭐가 오기를 바라겠어요? 봄이 오길 바라죠. 이 사람들은 그래서 이 겨울 바람을 맞으면서 결국 봄이 오기를 기다렸던 거야. 알았죠? 근데 그 마지막 문장은 조금 어려워요. 밑에 부분은 그 봄을 바라고 겨울 안에 뱅뱅 돌면서 자리를 끌고 한치 한치 태양의 둘레를 지구와 같이 굴러가면서 눈과 얼음에 덮인 대지의 하루를 넘어서는 해질물에 뭘 보내고 있는 거니 이거? 뭘 보내고 있는 거니? 겨울날? 이렇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뭐를 기다리면서? 그치? 봄을 기다리면서 겨울을 이렇게 보내고 있다. 겨울을 이렇게 보내고 있다. 이 사람들은 겨울을 고난의 계절인데 이 고난의 계절에 봄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버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마지막에 천장에 왕거미가 내리고 왕거미 동그라미. 그 다음에 구석에서 귀뚜라미가 어정어정 기어갑니다. 귀뚜라미도 동그라미, 귀뚜리, 동그라미. 됐죠? 그럼 이 왕거미하고 귀뚜리가 있는데 어느 날 목 없는 아침, 이 목 없는 아침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몰라도 돼. 알았죠? 어떻게 보면 목 없는 아침이라는 의미는 어떻게 보면 생명력이 느껴지지 않는 아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알았죠? 그 정도만 이해해도 됩니다. 이해 못한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목 없는 아침이 왈칵 달려들면 이런 친구들에게 눈짓 한 번 못하고 친구들의 손 한 번 바로잡지 못하고 갈 것이다. 됐죠? 이때 친구는 누구였어요? 친구는 누구야? 위에 있는 거야. 왕거미하고 깃돌이야. 이해됐어? 누구하고 누구라고? 왕거미하고 깃돌이야. 그러니까 여기까지 보면 봐봐. 이 사람은 이렇게 겨울을 힘들게 살아. 알았죠? 뭐를 바라면서? 봄을 바라면서. 이해됐죠? 근데 혹 이 겨울에 자기도 친구들하고 인사 한 번 못하고 떠날 수도 있다는 건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어머니처럼 알았죠? 이 겨울날 이렇게 힘들게 살다가 떠날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럼 결국 어떻게 보면 요 고난 속에서 봄을 기다리면서도 뭘 생각하고 있다는 거지? 머릿속에 뭘 생각하고 있다? 죽음을 생각하고 있다는 건 이 겨울이 정말 힘든 거예요. 이해되죠, 이제? 그럼 끝났어요. 이 시를 다 읽고 나면 요 정도만. 야, 봐봐. 요 정도만. 지금 늦가을에 집을 팔고 이사를 했고 어머니는 안 계시고 결국 가족들은 겨울을 맞았는데 그 겨울이 너무 힘들다. 요 정도. 이 정도를 파악하는 읽기를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 풀면서 이제 표현상의 특징도 한번 생각해보고, 알았죠? 또는 시어의 이미지도 한번 생각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1번 문제는 뭐라고 돼 있어요? 가나를 이해한 것으로 적잖아요. 1번이 답이었죠. 그죠? 가는 의태어가 없어요. 나는 의태어가 있죠. 나의 의태어의 대표적인 게 뭐죠? 뭐 어정어정이라든지 뭐 이런 단어 있잖아. 왈칵이라든지 뱅뱅 돈다 할 때 뱅뱅이라든지 이런 단어 알겠죠? 그죠? 이거면 여러분 문제를 풀다가 1번, 2번, 3번, 4번, 5번 야 적절한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 그러면 이제 다시 빨리 확인하는 게 맞는 거예요. 아마 이 1번 문제 풀 때 수험생들 중에 시간을 좀 많이 보낸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찾느라고. 오케이? 그 밑에 답은 1번이 답이고요. 2번에 나와 달리 가는 스스로 묻고 질문을 없어요. 스스로에게 묻는 질문 활용은 없습니다. 가하고 나는 여러분 3번에 둘 다 독백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점층적 표현 역동성이다. 이건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역동적이려면 여러분 움직임이 아주 강해야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거 가나 모두 시적 대상의 변화 과정을 통해서 시간의 흐름 밑줄 그어놓으세요. 시간의 흐름은 둘 다 있어요, 없어요? 시간의 흐름 둘 다 있어요, 없어요? 얘 지금 가을에 헤어졌죠? 겨울날 혼자 있죠, 그죠? 얘 가을에 여러분 뭐 했죠? 집 팔았죠? 그리고 겨울날 지금 가족들 힘들죠? 그럼 시간의 흐름은 다 있는 거예요, 알았죠? 근데 이게 세태 변화라고 현실의 변화, 세태의 변화를 그리고 있지는 않다는 거죠. 답은 그래서 1번이 답이 되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 문제도 계절적 배경을 주목해서 감상해 보세요. 감상해 보세요.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갈 때 만물이 쇠락하는 것이 주목한다면 가의 시냇물마저 여인다는 건 뭐가 된 거죠? 시냇물마저 여인다는 건 뭐가 된 거니? 시냇물마저 여인다 가을이 됐다는 거야. 알았죠? 거기 분명히 이연에 시냇물마저 여인은 가을이라고 돼 있잖아. 그죠? 그럼 가을은 뭐 한 곳이야? 아니 사랑하는 사람하고 헤어진 계절이야. 알았죠? 이게 당연히 쓸쓸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2번에 겨울이 세상이 얼어붙은 고요한 계절임을 주목한다면 맞잖아. 이게 문제될 거 없잖아. 그죠? 물방울 소리 하나 들리지 않는다는 건 그 정도로 얼어붙어 있기 때문에 물방울 소리도 들리지 않기 때문에 고요하고 적막한 겁니다. 됐죠? 근데 3번에 보면 겨울이 생명력이 위축되는 계절임에 주목한다면 여기까지 뭐 문제될 거 없어요. 알았죠? 근데 뒤에 나의 말 한마디 못하고 갈라진다는 것은 됐죠? 화자가 성찰을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 알았죠? 그럼 말 한마디 못하고 갈라진다는 건 뭐 했다는 소리? 이별을 했다는 소리죠. 그죠? 그 정도의 의미는 느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됐죠? 그럼 3번이 답이라는 건 알 수 있다. 겨울 뒤에 봄이 오는 계절의 순환에 주목한다면 나의 얼음을 녹이며 봄을 찾는 것은 시련 속에서도 뭘 갖는 거니 사실은. 사람들이 희망을 갖는 거야. 알았죠? 희망을. 하지만 봄이 오기 전에 뭐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지 죽을 수도 있다. 또는 이제 헤어질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겨울이 그래서 5번에 보면 가장 추운 계절임에 주목한다면 나의 눈과 얼음에 덮인 대지에 하루를 넘어서는 것은 괴로운 현실을 계속 지내고 있는 화자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죠? 이해되죠 이제? 그 다음에 뒤로 넘기면 3번에 보면 보기를 바탕으로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찾아라. 그럼 이거 가지고 이제 이해를 좀 더 확장하면 됩니다. 가에서 이별한 뒤에 혼자 남게 된 화자가 내면의 슬픔과 자신의 사랑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설목은 이렇게 돼 있잖아. 그죠? 거기 밑줄 그어. 내면의 슬픔과 자신의 사랑에 대한 인식. 끝났잖아. 그죠? 야, 그럼 봐봐. 요 상황 보면 이해되죠? 그럼 가을에 헤어졌기 때문에 뭐 한 거야? 슬픔. 됐죠? 그리고 결국 자기는 야야, 사랑하는 사람하고 헤어졌는데도 그 사람을 사랑한다, 사랑하지 않는다. 사랑의 표지. 이런 중요한 단어들만 알면 된다니까 이게 문제를 풀 때. 또 그 밑에 뭐라고 돼 있어요? 밑에 설목은 상대방에 대한 절대적 사랑이고 이 작품은 그래서 영원하고 순결한 사랑이다. 이해되죠 이제? 헤어졌는데도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건 영원한 사랑. 설목이 여러분들 눈이 흰색이기 때문에 순결한 사랑이 될 수 있다는 거지.
이해되죠? 그러면 그거 가지고 문제 풀면 1번에 나의 마음속에 한 그루 설목을 갖고 왔다는 건 상대방에 대한 사랑을 간직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2번에 나를 미워하면서 내 옆에 남아줬으면 좋겠는데, 이 말은 뭐의 아쉬움이 들어있다 그랬어요, 선생님? 뭐의 아쉬움? 이별의 아쉬움이 들어있다. 이해됐죠? 이별의 아쉬움. 근데 뒤에 뭐라고 써놨어요? 이별의 슬픔을 정신적으로 승화했다. 말도 안 되는 거야, 이거. 알았죠? 미워하면서도 옆에 남아주면 좋았을 것을. 이때 미워하면서도 옆에 남아줬으면 좋았을 것을. 이런 뜻이야. 이해되죠? 요 정도 읽기만 하면 된다. 답은 2번입니다. 나뭇가지가 사철 고드름 달고 위로 뻗어 있다는 건 여러분들 실현 속에서도 결국 한 사람을 사랑한다는 소리입니다. 야. 나뭇가지가 고드름을 달고도 설악으로 뻗어 있다는 건 누구를 묘사한 거니? 누구를 묘사해? 설목. 설목이 바로 뭘 상징하니? 나의 사랑. 알았죠? 그러면 이제 3번은 여러분 말이 된다는 거지. 실현 속에서도 사랑. 이해된 거죠? 요 정도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배겹보다 시다. 그 다음에 손실이다. 라는 건 순수한 사랑이 되는 게 맞고요. 신색 때문입니다. 당신을 부르면서 불씨 한 줌 머금고 죽어도 좋다는 건, 난 당신에 대해서 절대적입니다. 죽어도 당신 사랑합니다. 알았죠? 영원한 사랑이지. 이해되죠? 우리 삼인곡이라든지 이런 데도 나왔잖아. 내가 죽어서 범나비가 돼서 꽃나무 가지 향기를 님의 옷에 옮기겠습니다. 죽어도 사랑한다. 영원한 사랑 아니겠어요? 이해되죠? 그래서 5번도 맞는 설명입니다. 4번을 보면 나의 기억 미음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걸 찾아라. 이 답은 5번이 답이었다. 알았죠? 거기 여러분 미음이 뭐라고 돼 있어요? 미음이 친구들의 손 한 번 바로잡지 못하고 갈 것이다. 이 말은 이렇게 살다가 뭐 할 수도 있다? 죽을 수도 있다는 뜻이지. 알았죠? 인간이 비정하다는, 친구들이 비정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해된 거죠? 답은 5번이 답이었어요.